네, 하이 가이스, 션입니다. 저희 올해 마지막 전국 단위 모의고사 10월 학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시험 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매년 이렇게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을 하게 되면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뭐 저도 여러분도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제 수능 냄새라고 하죠. 그런 수능 냄새와 날씨가 느껴지는 10월입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이제 항상 이 10월 교육청 해강 때에는 그래도 올해도 좀 약속을 지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무슨 약속이냐? 네, 제가 올해 이제 3월부터 해서요. 올해는 이 전국 단위 모의고사 학평, 모평은 모두 해강을 정성스레 찍겠다는 약속을 연초에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10월에 이 학평까지 해서 그 약속을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또 기쁘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 수강생들이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알겠지만 제가 정말 또 모토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좀 말만 하지 말자. 이 말은 참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의미가 없어요. 네, 휘발성이 있습니다. 꾸준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게 뭐 일이든 인간관계든 간에 제가 이제 꾸준한 행동으로 여러분과 함께 간다라고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간 있는 모든 모평과 학평의 해강을 정성스레 찍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행동으로서 제 시간과 체력을 투자해서 여러분과 마지막 끝까지 간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또 올해에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강생들은 뭐 이랬으면 합니다. 시월합평, 뭐 고3 친구들, 뭐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죠. 그걸 떠나서 그리고 우리 N생분들 뭐 시월합평 풀어볼까? 뭐 퀄 괜찮나? 뭐 이런 거 떠나서요. 퀄이 교육청이 소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한데요. 다 떠나서 그냥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하나의 소중한 시험지이고 그 시험지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어휘도 얻을 수 있고 내가 몰랐던 구문도 얻을 수 있고 내가 몰랐던 소재도 얻을 수 있고 내가 몰랐던 논리도 얻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배워갔으면 합니다. 제 수강생들은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찍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제 수강생분들은 마지막까지 그런 최선을 다하고 치열하게 배운다는 마음으로 좀 봤으면 합니다. 되시죠? 자, 한번 얘기를 좀 해봅시다. 난이도가 아마 제일 궁금하시겠죠? 난이도를 좀 보시면 시작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아마 제 생각에는 역시 9평보다는 조금 쉬웠던 난이도인 것 같고요. 뭐 1등급 비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기 때문에 뭐 대략 중 혹은 중하 정도까지 볼 수 있는 난이도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아마 9평보다 조금 쉬운 정도 느낌이었어서 그래도 9평과 비슷하게 맞거나 9평보다 조금 올랐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요. 이 오답률 통해 보인 특징은 우선 전반적으로 대입하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대입하기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시험지여서 아마 초반에 읽을만 하네 이 느낌이 들었겠죠. 물론 이제 그 전에 복병이 한 게 있죠. 뭐가 있어? 네. 듣기가 또 4위에 있는 걸 제가 볼 줄이야. 그러니까 오답률 탑 10에 있는 거는 제가 좀 봤거든요. 뭐 사회 교육청 이런 때. 근데 또 이렇게 듣기가 오답률 4위에 있는 거는 좀 와, 이건 진짜 귀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can이냐, can't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답을 낸 거는 제가 봐도 좀 무리수가 아닌가 합니다. 물론 제가 바라는 이제 수험생의 어떤 태도는요, 어떤 것이든 항상 겸손하게 받아들이기 원하는 겁니다. 즉, 가끔 보시면 이제 예를 들어 제 마피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뭐 듣기가 조금은 예를 들어서 평가원과 좀 느낌이 다르다라고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 수능날에 가보시면요, 듣기가 되게 친절할 것 같죠? 특히 이제 작년 수능에서 분명히 속도가 듣기가 빨라졌습니다. 이건 제가 확실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수능 치고 나서 듣기 좀 빠르지 않았어? 라고 해서 아니, 또 엄살인가? 들어봐요. 근데 작년 수능은 정말 예년과 달리 한 1.3배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능 날에는 이런 듣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뭔가 평소와 다른 변수가 생겨요. 그날따라 수능 날에만 광고가 어렵다거나 그날따라 수능 날에만 뭔가 도표가 어렵다거나 그날따라 수능 날 듣기가 발음이 왜 다르지라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게 교육청이든 제 마피든 다른 좋은 또 사설 모의고사든 간에 변명하지 마시고
정말 너무 이상한 게 아니라면 수능 날에 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겸손한 마인드를 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물론 현장에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듣기요. 근데 분명히 이제 can이 아니라 can't라고 확실하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게 맞고, 그리고 1번 친구가 이거 조금 can인가 can't인가 애매했어. 그래서 세모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1번을 고를 수 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을 또 해봐요. 그래서 겸손하게 또 다시 한번 얻어가는 시간으로 한번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듣기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 듣기 복병 외에는 앞쪽에 아마 대입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읽으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법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한 중상? 뭐 항상 동사, 준동사가 정답인 경우엔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역시 무난세 했고요. 지금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빈칸이 34번이 지금 오답률이 이 정도 있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빈칸 지금 4개가 모두 지금 이게 뒤쪽에 있기 때문에 빈칸 쪽에서 분명히 그렇게 뭐 어렵지가 않았다. 물론 상대적이지만요. 빈칸 어렵죠. 근데 다른 시험지에 비해서 그렇게 뭐 어렵지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 100점 맞겠는데 했다가 이제 뭐 순서 문삽에서 우리 36번부터 해서요. 그 위에 37, 38, 39가 탑3에 있고요. 역시 쌤도 그래서 이 순서 문사 풀면서 좀 어려운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풀고 보면서 이 10월 교육청의 순서 문사 특징이 뭐지? 하고 보니까 바로 뭐냐? 네 문제 다 지시어가 명확히 보여요. 예를 들어 36번도 비달락에 this capacity 같은 거 보이고요. 시달락에 these people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7번에 비달락에 this feeling 있고요. 38번도 5번 뒤에 in such cases 있고요. 그 다음에 39번에 또 4번 뒤에도 뭐 these simple actions 있습니다. 물론 4번이 답이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시어들이 많이 쓰였는데, 요 지시어들이 이따가 이제 해강 때 보겠지만은, 제 용어로 치면 굉장히 포괄적 의미의 지시어다. 뭐가 아니라? 구체적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강력한 구체적 근거로 쓰기에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지시어가 보였지만 이 지시어들로 딱 풀어내기에는 명확하지가 않아서 오히려 이제 지문의 논리 그리고 연결어 전체 구조를 보고 풀었어야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아마 오답률이 이렇게 박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도 분명히 수능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따가 또 해강해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요약이나 이 장문은 무난스하게 출제가 되어서 뭐 1등급 비율이 그렇게 높게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시월교육청 영어는 그래도 잘 9평 점수를 사수하거나 조금 어느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 9평만 좀 떨어졌다 하시면 아직도 조금 부족하네. 남은 한 달 조금 밀어붙여서 수능 때도 확실하게 조금 더 올라야 하겠죠. 자, 이 정도로 각 문항별 총평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각 문항별 해강은 제가 또 상세하게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죠. 선생님, 수능은요? 제가 이제 키스 에센스 강의, 그리고 이제 마피 강의에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이 수능은 역시 별일 없으면 우리 9평과 6평 사이의 느낌을 많이 내겠죠. 그지? 즉, 이번 6평이 몇 프로야? 2%라고 하자. 이번 9평은 11%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2%와 11% 사이의 어떤 그 느낌인데, 그 사이에서 2%와 이제 11% 사이에서 과연 그게 4, 5% 느낌일 것인가? 혹은 이제 약간 7, 8% 느낌인 것인가에 따라 다르겠죠. 7, 8%라면 이제 약간 그래도 풀만하네. 그래도 괜찮다 느낌일 것이고 열심히 했다면 4, 5%라면 이제 이거 꽤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정말 상의 난이도입니다. 둘 중에 뭐인지 까봐야 하겠죠. 그리고 사실 출제진 분들도 이거 두 개를 조절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예, 이게 거의 신의 영역이야.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건 이제 까봐야 알겠지만 결국 뭐겠어요? 둘 중에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뭐 어느 쪽으로 요쪽으로 준비를 하는 게 현명한 수험생이겠죠. 그죠? 쌤도 이제 만약 키센스나 마피 시즌2에서 자꾸 이쪽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수능의 모습은 뭐냐? 9평이랑 6평을 반만 섞으면 돼요.
9평이랑 6평을 반반 섞으면 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대입 파악도 있죠. 21에서 24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9평 느낌 내주고 2개 정도는 좀 6평 느낌 내주는 거야. 무슨 얘기야? 선지에서 다 썰리게 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아마 확률 높게는 한 개, 즉 21번은 6평 느낌, 그리고 23과 24 중에 한 개는 6평 느낌을 내주면 그러면 이제 9평과 6평의 중간 느낌이 되겠죠? 이 선지 어렵게 한 것들은 제가 역시나 키센스 혹은 이제 마피 시즌2에서 많이 또 강조를 하니까 그 강의 참고하시면 너무 좋고, 마찬가지 봐봐. 이제 어법이랑 어휘가 있는 거야. 이번 9평 기억나? 어법이 어려웠어? 쉬웠어? 좀 쉬웠어요. 그지? 그리고 이번 9평 30번 어휘 기억나? 우리 어휘가 좀 어땠나? 오답률이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섞어주는 거지. 무슨 얘기야? 29번 어법이랑 30번 어휘 중에서 한 개는 9평 느낌, 한 개는 6평 느낌으로, 한 개는 어렵게, 한 개는 쉽게. 이렇게. 마찬가지, 뭐, 빈칸이야, 뭐, 근데 항상 6평, 9평 다 어려우니까 뭐 다 어렵다 생각을 하시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순서 문삽이죠. 순서 문삽도, 예를 들어 이번 9평 같은 경우는 39번이 되게 쉬웠습니다. 지시가 명확해가지고요. 되게 쉬운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를 좀 빼겠죠. 39번에 이번 6평 스타일이나 작년 수능 스타일 넣을 겁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키센스 위크 4 순서 문삽에서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순삽 4개도 2개는 뭐 9평처럼 조금 무난스하게, 2개는 6평이나 작수 느낌처럼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제 6평, 9평을 섞어주면 별로 없으면 이렇게 출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두 스타일 다 대비를 해야 되고, 둘 중에 방점은 조금 더 역시 6평에 두는 게 현명한 수험생이 되겠죠. 그래서 자꾸 저도 이제 에센스랑 마피 시즌2에서 자꾸 이 6평 스타일 강조를 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강의를 봐주시면 정말 제가 얼마나 잘 올해 6평, 9평 반영을 해서 강의하고 있는지, 작수까지 반영해서 강의한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되시죠? 자, 디렉션, 학습 방향입니다. 이 남은 시간 학습 방향은요, 9평 후의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뭐 2달 남았든 1달 남았든 이제 마지막에 해야 할 것들을 해야만 하고요. 아마 가장 궁금하신 시간 같은 경우엔 제가 9평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가 돼. 지금 네가 만약에 9평에 나왔던 뭐 시월 교육청 참고만 하시고 9평 점수 유지하고 싶어? 그러면 하루에 1~2시간 해야 돼요. 그래야 유지가 됩니다. 왜? 9평보다 어려워질 거니까. 이해하시지? 근데 만약에 9평보다 좀 오르고 싶어? 응? 그러면 하루에 2~3시간은 지금 한 달간 또 밀어붙여줘야 돼. 그래야 9평보다 그나마 좀 오를 겁니다. 왜? 9평보다 어려워질 거니까. 그러려면 하루 2시간 해줘야 조금 오를 기미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바로 떠올라 말씀드리면 우리 이런 친구 참 많아요. 특히 제가 현장 강의 대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친구 참 많아. 1, 2등급 왔다 갔다 친구들 있죠. 정말 많습니다. 시험에 따라서 1 나오기도 하고 2 나오기도 하고 불안한 친구들 왔다 갔다 하는 친구도 있는데 요 친구들을 제가 몇 년째 관찰해 보면 결국 마지막에 이 1, 2 왔다 갔다 해서 1을 찍으려면 결국 이 마지막 한 달을 영어 좀 잘한다고 미루지 말고 하루에 1~2시간을 그게 뭐든지 좋아. 문제 풀고 해석하고 단어 외우는 걸 꼭 하루에 1~2시간씩 마지막에 한 달, 특히나 11월 마지막 2주는 꼭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1, 2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이 마지막 한 달, 마지막 2주를 영어에 1~2시간을 꼭 했냐에 따라서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특히나 1, 2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확실하게 1 받으려면 하루에 1~2시간은 꼭 하자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9평과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기간 이제 또 질문이 많을 거야. 특히나 그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뭐야? 선생님, 실무 어떻게 할 거예요? 실무. 참 답은 없지만 친구들은 정해주는 걸 좋아하니까 선생님 정해주면 우리 1등급 친구 1등급 친구는 하루에 실무를 3개까지 하루라고 했니 내가 지금? 일주일에 하루에 하면 미친 사람이고 그지? 일주일에 한 3개까지 하면 좋아 그지? 즉 하루 풀고 하루 분석 하루 풀고 하루 분석 그러니까 하루 풀고 직후에는 전반적인 점검만 하시고 다음날에 이제 실력적인 분석 영어 얻어가시고 단어 얻어가시고 구문 얻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에 또 풀어주고 그 다음날에 또 분석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격1로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게 1등급 9평 기준 1은 나와야 돼. 오케이. 이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3개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9평 기준 2등급이다. 아직 일주일에 3개 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뭐 3개 해도 괜찮은데 분석과 영어 단어 획득과 해석을 확실하게 한다면 3개 오케이.
요 친구들은 두세 개. 그 얘기는 1등급 친구들은 글쎄요, 뭐 본인 취향 따라 4개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또 본인이 실무를 구할 수 있으면요. 그리고 우리 3등급 이하 친구들, 3등급 이하 친구들은 지금 뭔가 실전 연습이 부족해가지고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단어와 해석이 많이 부족해. 그래서 실무를 풀더라도 푸는 건 좋아. 푸는 건 좋은데 풀고 나서 충분히 단어와 해석을 얻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걸 고려했을 때 3등급 이하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쌤, 이 실무는 뭐로 할까요? 당연히 뭐 시중에는 좋은 실무 좋고요. 교육청도 안 푼 거 좋은데 교육청은 항상 조금 쉬운 걸 감안하셔야 돼. 아시겠지만 교육청 친구는 보통 본인 점수에서 한 5점, 10점은 더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하긴 하는데 그 점수를 또 본인 거라고 믿으시면 되는데 안 되시고 겸손하게 이건 조금 잘 나왔네 하셔야 하고요. 시중에 실무 좋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 문제도 기출인데 본인이 한번 쓱 보시고 한 4년 전 6평인데 쓱 보니까 문제가 잘 기억이 거의 안 나. 그런 것들은 사실 실무로 좋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평가원, 교육청, 사설을 섞어가지고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정도가 그냥 실무 벅벅 풀고 버리는 그런 쉬운 공부가 아니라 그래도 좀 얻어갈 수 있는 어떤 개수로서 제가 추천드리는 개수야. 이해하시지? 그래서 이 실무를 볼 때에는 효율충. 즉, 제가 요즘에 특히나 이 파이널 강의 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도 그렇고. 무슨 얘기냐면 이 딱 모드 전환이 돼야 돼. 모드 전환이 돼야 돼. 무슨 얘기냐면 요 시험 본다. 자, 70분 재고 듣기까지 해서 시험 본다 할 땐 극한의 효율충이어야 돼. 빨리빨리 대입 파악도 대입 파악에서 빨리 정답 선지 어디 있어? 정답 근거 문장 어디 있어? 라고 빨리 그걸 포착할 줄 알아야 돼. 전체를 빨리 쫙 읽고 이런 얘기인가? 두 번째 읽을 때 빨리 근거 문장 이거네? 연결. 두 번째 읽을 때 근거 문장 이거네? 연결. 이런 느낌이 좀 돼야 돼. 빨리빨리 이해 안 되는 문장 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문장 버리고 빨리 중요한 근거 문장 포착해서 빨리 답을 내야 돼. 극한의 효율적으로. 마찬가지. 뭐 순서 문사 풀 때도요. 빨리 순서도 지시 어디 지시요. 지시가 좀 있네? 빨리 연결해서 끝내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극한의 효율충이 돼야 돼. 요약 문제. 빨리 이 선지랑 똑같은 단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연결. 이런 식으로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야 돼. 시간을 줄여야 되고 빨리 모르는 거 넘겨야 되고요. 모르는 문장 넘겨야 되고 쓸 때는 문장 넘겨야 돼. 그래서 이렇게 극한의 효율충으로 실전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시험 본 후엔 극한의 비효율충이 돼야 돼. 그래야 뭐가 늘어? 그래야 뭐가 늘어? 실력이 늘어요, 친구들. 실력이 늘어. 실력과 실전의 조화가 중요해. 얘도 늘어줘야 돼. 끝나고 무슨 얘기야? 적어도 네가 실무에서 틀린 문항들은 적어도 그 문항들은 쭉 해석이 되는지 이게 제일 기본이죠. 해석되는가 다 체크하시고 해석 안 된 부분 해설지에서 단어가 이거였구나, 구문이 이거였구나, 뭐 내용이 이거였구나 이해하시고 단어 얻어가시고 해석 얻어가시고 이 실력이 계속 느셔야 돼. 그래서 마지막 한 달도 요 실전적인 얘기와 요 실력적인 얘기가 잘 배합돼야 한다. 원래라면은 이제 요 실력적인 부분이 한 7, 80, 실전적인 부분이 한 2, 30 정도였다면 이제는 한 달 남았어. 그러니까 당연히 조금 더 실전적인 부분, 내 부족한 실력에도 어떻게 이 시험지 운영에서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답을 낼 것인가, 중요한 문장을 체크할 것인가, 포착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어서 이 마지막 한 달은 5대5 느낌으로 가시면 좋다. 말씀을 드려볼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에 뭐 누군가는 한두 시간, 누군가는 두세 시간 투자를 해서 마지막 한 달 동안 달려보자. 말씀을 드려보고.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모평, 합평 볼 때마다 후기를 좀 가져오죠. 근데 제가 항상 가져오는 후기는 이 친구도 그렇지만 이제 항상 끝나고 친구들이 감사히 후기를 여러 가지 보내줍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꼭 선별을 하는 후기가 뭐냐면 이렇게 그냥 문제 풀고 그냥 끝 이게 아니고 이런 친구들이 있죠. 제 얘기대로 봐봐. 자, 1월부터 쭉 들은 사람 친구래요. 근데 이제 복귀 페이지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6평대 73, 9평대 85 이거 참 뭐 애매한 점수죠. 그지? 참 아쉽다가 여름방학 때부터는 복귀 페이지. 우리 키센스에도 복귀북이 3권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귀 페이지 가가지고 단어 다 외우고 해석 다 해보고 다시 한번 중요한 시그널 표시해보고 반응해보는 거야. 중요한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런 거 다 하니까 9월 러프도 100,
시열합평도 97. 그죠? 결국에는 뭐 해야 된다? 실력을 늘려야 한다. 문제 풀고 버리는 거 하면 되는데 안 된다. 마지막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의 중요성을 마지막 한 달도 강조를 해봅니다. 결국 제가 강조하는 건 뭐야 항상? 꾸준한 행동, 꾸준한 실천. 이것만이 한 분야의 실력을 만듭니다. 이거를 마지막까지 실천을 꼭 했으면 합니다. 되죠? 자, 무엇을 할 것인가? 역시 구평구와 똑같습니다. 에센스 하셔야죠.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에센스 하셔야 하고요. 지금 이제 슬슬 마지노선입니다. 이제 딱 이 시월합평 기점으로 수능이 얼마 남았죠? 한 달 남았습니다. 마지노선이에요. 딱 4주가 메인입니다. 4주 후에는 6급평 5마주 모의고사라 그냥 하루 잡아 하나 풀고 하루 잡아 하나 풀고 끝내도 돼. 오케이? 이미 지금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보다 항상 빨리 달리기 때문에 지금 딱 5마주 모의고사까지 완강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딱 지금부터 4주간 진행하시면서 5마주 모의 풀고 수능 들어가시면 돼. 그래서 딱 지금이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에센스를 추천드리고요. 여기에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들어있고 정말 제가 자신하는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지금 작수와 올해 6급평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는구나라는 걸 강의에서 정말 정수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되지? 그래서 에센스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했다 혹은 뭔가 병행해야겠다 하시면 이번에도 그렇고 듣기가 불안해. 듣보잡 하셔야겠죠? 역시 마찬가지 지금 이제 시간이 한 달 남았어. 듣보잡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시월까지 왔으면 열심히 공부한 친구라면 그 약한 유형이 뭔지 알 거예요. 본인이 취약한 유형. 동계산이든 뭐 마지막말이든 뭐든지 간에. 그지? 그래서 그 유형분만 빠르게 발췌해서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잘 스마트하게 선택적으로 부족한 걸 채워가야지. 그지? 그래서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 등급 무관하게 듣보잡에서 필요한 거 발췌해서 아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뭔가 션티 듣다 보니까 이번에 좀 처음 듣는데 되게 논리 개념이 좋네. 논리 구조를 잘 보고 소위 이제 그 논리의 개념의 확장, 스키마의 확장을 잘 하시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또 강의 진수가 이 친구야. 이 친구는 2010년대 후반 기출이 위주이기 때문에 역시 네가 기출 5개년 익숙하다면 뭔가 새로 보는 이전 기출을 통해서 이런 논리 구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추한 친구이고 올해 수능에도 여기서 강조하는 논리 개념 무조건 나옵니다. 제가 무조건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냥 이건 무조건입니다. 키스팀의 테마가 있어요. 같음과 다름, 개인과 집단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친구는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에센스 끝나고 혹은 같이 하기 강추하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통 한 2, 3등급 친구들 병행하면 너무 좋고 본인이 이제 1, 2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좀 고난도 문항들 통해서 확실하게 양적 확대를 하고 싶고 좀 실전 연습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 주키신 3 사관학교 포함되어 있는데 사관학교도 정말 강추야. 사관학교가 무슨 평가원과의 적합성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너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사관학교 문항도 꼭 좀 잘 풀어보시고 여기에 또 제가 신3이기 때문에 7월 나왔어. 6평의 기조 반영에서 정말 헬로 높여버린 난이도의 NG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있게 어렵지만 근거가 있고 끼워 맞추기가 아닌 문항들입니다. 정말 선지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친구들이 여기에 있어. 그래서 이제 1, 2등급인데 조금 더 고난도로 확장하고 싶다. 물론 풀면서 네 마음은 아플 거야. 아, 막 틀리고 막 문제가 별로인 거 아니야 이거? 션티 이거 뭐 APS가 아니면 못 푸는 거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마음은 아플 거야. 근데 지금 많이 틀리고 수능날에는 이게 모래주머니였구나라고 느끼시는 친구들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들로 양적 확대를 마무리하시면 조금 더 고정 1로 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참고로 항상 모의고사는요. 난이도를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냥 딱 이렇게 할게. 클래식은 1에서 3회까지 1에서 3회까지가 그냥 그래도 그나마 조금 한 중상 정도? 중에서 중상 배치를 했다 정도야? 나머지 4에서 8회차는 랜덤이야? 랜덤인데 그래도 다 중상상이다 이 정도야. 즉 1에서 3회가 느낌이 한 7% 내외 느낌이라면 느낌만 보세요. 모의사기 때문에 역시 확실한 통계는 좀 쉽지 않아. 물론 현장 게 있긴 하지만 그건 올해 거에서 제공을 하고요. 이게 관연도여서 그래서 1, 3회는 한 7, 8% 4에서 8회는 4, 5, 6, 7%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중상상 난이도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그리고 역시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해하시지? 야, 내가 전체를 풀고 잘 운영했나를 체크해야지. 내가 모르는 거 빨리 넘기고
풀 수 있는 거 풀고 전체를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모르는 거 풀고 이렇게 운영을 잘 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절대적 점수는 네 등급만 유지했으면 그렇게 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마지막 정말 최근 경향까지 반영된 6급형이 적절히 배합된 그런 난이도와 그러한 경향의 모의고사는요, 올해 마피신 2입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또 벌써 지금 시점으로 또 재고가 바로 소진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바로 요청을 했는데 아마 다음 주 목금은 돼야 또 입고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자신있게 우리 6급형에 딱 배합된 난이도와 배합된 어떤 형태, 제가 강의에서 그걸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에서 바로 1회차 들어보세요. 형 1회차 들어봐, 1회차를.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 이런 부분 6평에 나왔지, 여기 9평 나왔지, 이거 작수 얘기지 라고 그 기출을 보여드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려면 이게 최고. 마무리는 이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예. 마지막 한 달입니다. 파이널 스퍼트를 잘 하셔야 하겠죠.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한 달이니까 뭐 이 과목은 이제 슬슬 감유지 해야지. 유지돼요? 안 됩니다. 네, 떨어집니다.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올려야지라고 해야 그나마 수능 때 유지가 될 겁니다. 혹은 약간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 말을 꼭 믿어주세요. 한 달 남았어? 지금 학생 따라서 다 마음가짐이 다를 거 알아. 누군가는 불안하고, 누군가는 내년에 한 번 더 할까 생각도 하고, 누군가는 뭐 자신감이 있고, 누군가는 또 되게 겸손하고, 누군가는 또 되게 언제 끝내는지 생각만 하고 있고 다 다를 거야. 그지? 근데 너의 상황과 마음가짐과 상관없이 그냥 한 달 동안만이라도 한번 치열하게 달려보자. 그냥 이 경험이 무조건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달려봐야 그나마 네가 유지가 될 것이고 혹은 네가 본 모의 중에 그래도 가장 잘 본 게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 요기베라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또 전설적인 야구 선수 분이시래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너무 또 좋아하는 제 말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특히 고3 친구들 제발 내년 한 번 더 생각은 지금 절대 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팩트로서 네가 내년에 한 번 더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남은 한 달은 내년은 없다라고 달려보셔야 그래야 내년 이맘때에도 달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한 달 달려봐가지고 뭔가 가시적으로 이거 내년에 한 번 더 하면 괜찮겠는데 점수가 나와야 내년도 각이 보이는 거야. 근데 네가 만약에 지금 역시 좀 아닌 것 같다. 10월 교육청도 보니까 나는 역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남은 한 달을 대략적으로 보내시면 내년에도 마지막에 한 달 동안 달리는 법을 모르실 것이고 그리고 점수도 이상하게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한 번 더 하게 돼도 결정을 해도 각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은 너를 확실하게 속여야 돼. 내년은 없다. 난 지금 고3의 기적을 이뤄본다 라고 친구들이 주변에 누가 뭐라 하든 듣지 마시고 난 한번 해본다. 한 달 동안 달려본다. 그거는 모르고 그지? 해서 미친 사람처럼 몰입해서 치열하게 한 달만 좀 몰입해 보세요. 한 달만. 나머지는 그 후에 생각하자. 그리고 지금 이런 사고가 나중에 뭘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자꾸 지금 뭔가 하기 싫고 지금 불안하니까 나중에 뭐 이거 할까? 이렇게 할까? 뭐 이거 생각한단 말이야. 저도 그래요. 좋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올해 거 잘 끝내고 집중해서 몰입해서 그리고 그 이유는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것도 연습이야.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네 고3 점수에 최고 점수를 찍었으면 좋겠어. 이해하시지? 마지막으로 제가 이 10월 총평에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또 말을 또 간절하게 해봤습니다. 이 말이 도움되길 바라면서 역시 저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달려가야겠죠. 그렇게 마피 강의를 잘 찍을 것이고 그리고 또 11월 초에 기대해보세요. 매년 그랬듯 제 수강생 분들에겐 추가적인 선물이 10월 초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게 마지막까지 션티 수강생이었다. 그래서 꾸준하게
했다, 실천했다 이랬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1월에 마무리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10월 총평이자 마지막 학습 방향 및 멘탈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해설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See you guys.